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빠질 수 없이 서로 각각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체 모든 기관도 각기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밸런스가 깨어져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웃을 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신체 부위인 치아. 이 치아는 평소 큰 유용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충치나 치조염이 심각해져 발치를 해야 한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상실하게 되면 그제야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불편함뿐만 아니라 치아 상실로 인한 다양한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입을 벌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대화할 때 제일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완전 암흑실이지, 내 완전. 나는 이제 끝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을 먹습니다. 끊임없이 치아는 일을 하는데요. 저작 기능을 통해 음식물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 발음이 새지 않도록 하고 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아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손상될 가능성도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심한 손상과 질환에 걸려 치아 상실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빠진 치아는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이 어려운데요. 오늘은 치아 상실로 인한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 신준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전체적인 치아의 상실이 되었을 때 틀니를 써야 되는 상태가 되죠. 두 개 치아 때문에 틀니를 하는 경우도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다른 치아들을 삭제를 해야 되고, 틀니는 착탈식이잖아요. 그렇게 좀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임플란트라는 치료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환자분께 틀니를 쓰지 않게끔 해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잃어버린 내 치아를 다시 되찾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니는 그야말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철물인데 일단 환자분에게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치아를 이렇게 고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꼈다 뺐다 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위축도 생길 수 있고 저장력도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위턱 같은 경우에는 입천정을 덮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맛을 느낄 때 좀 못 느끼시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잘 탈락이 쉽죠. 이렇게 씹다 보면 여러 가지 주변 근육 때문에 이가 잘 빠집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많이 불편해 하시죠. 그런 게 이제 틀리고, 임플란트는 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이 되면서 내 치아처럼 쓰는 거, 그게 이제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뭐냐면 우리가 틀니를 할 정도로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신 분들에게 필요한 개수만큼 가능하면 최소로 이렇게 심어서 전체 치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말합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히 부는 이른 아침, 서둘러 집을 나선 이승희 씨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습니다. 예전보다 표정도 많이 밝아졌는데요. 올해 초 승희 씨는 치아가 너무 안 좋아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계속 방치하다 치아의 상태는 더 심해지고
그때부터 승희 씨의 얼굴도 근심으로 가득했다고 하네요. 그랬던 승희 씨의 얼굴이 이렇게 환해진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모임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자꾸 빠지게 되고 남 앞에 서는 게 위축이 되고 자꾸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제대로 섭취를 못하니까 그것도 불편했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치료하고 점검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온 상태를 저희가 보면 왜 이가 나빠졌는지를 제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관리의 문제라기보다 그 전에 위아래 치아의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거예요. 1mm 정도도 안 되는 뼈를 한 10mm 정도까지 만들어낸 거거든요. 환자분은 치아가 몇 개 어금니랑 앞니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시고 앞니 쪽이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상태로 오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수직 고경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길이를 좀 봅니다. 그래서 요 비율하고 여기 비율, 그 비율을 봤을 때 요 아래쪽 치아의 요 고경이 우리가 높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무너진 상태이시죠. 어금니가 없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앞니도 앞으로 지금 보면 많이 뻗어져 있으시잖아요. 뒤쪽에서 받쳐주질 못하니까 앞으로 치아가 무너지고 이제 전체 치아가 흔들흔들한 상태에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된 거죠. 자, 앙 다물어 주십시오. 하시고, 자, 앙 담으시고요. 위에 임플란트를 일단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환자분이 이런 쪽에 뼈가 없으셨어요. 여기에 이제 뼈 이식을 하고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뼈를 이만큼 만들어요. 뼈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임플란트하고 뼈하고의 결합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결합력을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임의적인 판단이 좀 있었어요. 조금 빨리 뼈하고 붙었는데 그걸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본을 떠서 이를 만들게 되면 환자분은 쓸데없이 많이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환자분은 또 너무 빨리 이가 들어가서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기는 임플란트가 실패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요즘에는 과학적인 수치로 나오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 수치를 체크를 해서 본 뜨는 시기를 파악을 합니다. 그 수치에 본을 떠도 되는 시기에 왔다라는 판단이 6개월 만에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보다 1년이 줄게 이제 보철을 만들게 된 거고요. 아래쪽의 치아들을 가지고 있긴 하신데 이런 게 이제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망가졌을 때 또 임플란트에 대한 계획을 또 제가 할 수밖에 없죠. 당시에 치료를 하고 난 직후의 사진입니다. 오늘 오셨을 때 보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근육이 풀리는 거예요. 근육이 풀리는 시간보다 임플란트가 훨씬 더 앞서서 간 거죠. 그래서 식사도 잘 하시고 또 일상생활에 복귀가 되었고 또 젊어 보이시고 그래서 잘 씹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심미적인 모양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생각하는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 앞에 설 때 자신 있게 설 수 있고 자꾸 웃어요. 맛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또 섭취할 수 있고 아유, 내가 저거를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방치를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없었을 걸 하고 후회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치료를 다 끝마치고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권하고 싶어요. 낯선 환경에 덩그러니 있는 듯 어색한 표정의 오영욱 씨는 이 병원을 찾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이곳을 찾은 영옥 씨는 틀니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도 많고 남아있는 치아도 얼마 없어 일상생활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예전에 행복했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노래를 하면은 사람 적으면 난 노래를 못해. 난 사람이 많아야 나는 노래 너무 잘 나와. 노래를. 근데 이 이빨 때문에 내 노래를 못 하러 가는 거야.
내가 장애이다 보니까 이거 말고 수동이를 하는 게 있죠. 그때는 수동백 이거 없었거든요. 그걸 다가 넘어졌었어요. 넘어지고 이빨 하나 부러졌어요. 이빨 해였어요. 해였는데 점차 자꾸 이빨이 입도 가더라고요. 그런 치과에 가니까 이 몸이 너무 연약해서 그래 이 자꾸 그래 됐다. 썩어서 빠진 게 아니고 나는 이 몸이 붕치라는 말을 하더라고 처음에. 그래가 또 많이 뺐었어요. 그 당시엔 심지를 못하니까 완전 그냥 털리로 하니까 더 이제 아무것도 내 세상이 끝난 거지 뭐. 예. 그래가지고 많이 진짜 힘들었었어요.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며 진료실로 들어가는 영옥 씨. 오늘은 임플란트를 본떠서 제작된 보철물을 끼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이빨이 저거 떼어내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지? 나는 다 빼놓겠는데.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상태고요. 밑에 이제 요 어금니 쪽에 뼈도 굉장히 없고, 이쪽에도 임플란트를 원하시고, 아래쪽에 치아 높이도 잡아야 돼서 그거랑 위에 임플란트랑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엑스레이 상태인데요. 치아 배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치아가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가 교합이라고 하는데 위아래의 관계를 잘 잡아야 됩니다. 아래쪽에 양쪽에 임플란트 2개씩 들어가고 앞쪽에 보철을 해서 최대한 치아를 살려서 이제 높이를 잡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전체 임플란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잇몸 안에 뼈가 엄청 안 좋으신데 거기에 뼈 이식을 하고 또 임플란트가 뼈하고 잘 이렇게 아물고 잘 붙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분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위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측면 사진을 굉장히 저는 잘 봐요. 여기 인중 있는 곳이 이제 많이 꺼지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회복했을 때 여기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모형에서만으로는 예측하기가 힘들겠죠. 치아 모형에서만은요. 근데 실제 입안에서는 틀니를 낀 상태, 안 낀 상태를 보고 어떻게 보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저와 또 저희 기공사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확인하는 과정을 좀 했었고요.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높이나 이런 평면들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치료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해 보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현재 이 환자분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 치료를 할 때도 어떻게 뭘 목표로 치료를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원인들이. 그거를 알아야 치료를 하고 나서도 다시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한 번 하고 2번 하는 게 환자분한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한 번 하고 그만둘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원인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원인 분석이 첫 번째입니다. 그 전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굴 밖에서 구강 외에서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뻐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걸 치료를 할 때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도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리를 할 때 어떤 포인트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죠. 치아만 보고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의사의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기공사도 그 환자분들을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이 계신 상태에서 저희가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가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때 이런 얼굴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도움이 돼요.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그 환자분도 기억이 나고 그 환자분이 얼굴이 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또 특징적으로 나는 튀어나온 게 싫어서 왔다든지 아니면 들어간 게 싫어서 왔다든지 삐뚤어서 왔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다들 사연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 한 분 한 분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고 그런 환자분하고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좋은 이제 보철과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들이죠.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노래. 나는 아빠가 누구다가도 음악 소리가 나오면 나는 불떡이라 약도 안 먹어도 돼요. 불떡이라가 노래 따라하고 그래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노래 끝나면 또 누워. 그래 그래서 나는 노래만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봉사하러 좀 다니면서. 요즘 허두순 씨는 식사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남편이 출근 후 나만의 식사를 여유롭게 챙기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생각지도 못한 깍두기도 마음껏 내어봅니다. 내가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 마른 오징어를. 그런데 오징어는 아예 뭐 생각도 못 하고 깍두기 바삭바삭 볶아 먹는 거 아니습니까? 막 겨울김치, 가을김치 담아갖고 겨울에 푹 익혀갖고 막 이래 먹는 거. 그게 제일 부럽고 예. 근데 뭐 이제는 뭐 없었으면 뭐.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 달라진 일상의 변화가 그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얼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요. 너무나 먹고 싶었던 깍두기를 마음껏 씹어봅니다. 내 걱정하지 마. 이제 밥 못 먹는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마. 없어서 못 먹으니까. 두순 씨의 힘든 모습을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남편은 출근만 하면 매일 이렇게 전화를 해댑니다. 오늘도 잘 먹는다는 아내의 말에 전화기 속 남편의 목소리는 마냥 들떠 보이는데요. 그 한마디가 남편을 이렇게 웃음 짓게 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생각해서 성의거든. 마누라 먹으라고 사가 왔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이거는 이거 먹을 수 안 있겠나 하고 사가 왔는데 못 먹을 때 제일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자기야 이빨 해줘서 고마워. 지금은 이제 뭐든지 얼마든지 잘 먹고 자기 따라서도 잘 가고 뭐 산에도 잘 가고 할 테니까 나를 좀 데리고 가세요. 여보 사랑해. 오늘은 두순 씨의 정기검진 날입니다. 방송에 나온 원장님을 본 남편이 손을 이끌며 데려온 곳이 바로 이 병원인데요. 처음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짜증이나 성질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때 왜 그랬는지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잇몸뼈가 되게 얇아서 그게 제게 걱정이었는데 뭐 지금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으세요. 저 치아도 어머니 치아예요. 그래서 스케일링 같은 게 필요하면 스케일링도 받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주의사항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허두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10년 동안 위아래로 치아가 하나도 없이 틀니를 쓰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씹는 것도 잘 안 되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내가 이렇게 꼈다 뺐다는 틀니를 쓰게 되니까 원인이라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삶에 이제 그런 자신감도 떨어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좀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10년 전에 치과에 갔는데 임플란트가 안 된다더라. 그래서 틀니를 써라. 이런 얘기만 듣고 포기하고 계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임플란트가 가능한 상태였고 아래쪽에 있는 턱뼈가 굉장히 얇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임플란트로는 조금 힘들긴 하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임플란트 표면 기술, 그런 또 보철을 만드는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틀니가 아무래도 혀도 있고 잘 떨어지고 하니까 아래쪽만 먼저 이제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처럼 좀 많은 걸 포기하신 분들은 좀 빨리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얘기를 드렸었어요. 치료 기간이.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3개월 만에 치료가 끝난 거예요. 지금도 뭐 못 드시는 거 없이 되게 좋아하시죠. 자기야 왔네. 병원 갔다 왔나? 예. 오늘 이빨 잘 됐다 하니까 예. 그 맛있는 항상 평소에 그 그리던 오징어 한번 씹어보지 뭐. 와 맛있게 구워졌네.
오늘 진료 경과가 좋아서 그런지 두순 씨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모처럼 만에 남편과 앉아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데요. 습기가 차가지고 얼마 전 울릉도 여행을 가서 사온 오징어를 마음껏 씹어봅니다. 1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 작은 행복을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게 두순 씨는 꿈만 같습니다. 맛있는 거 이래 갈비 뜯고 일할 때는 이제 못 먹으면 그때는 좀 마음이 아프죠. 이빨 나면서 수고했다. 여보 사랑해.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은 K-팝 가수가 꾸민 라라 베니토 씨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라라는 국내의 한 경연 방송에 출연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명처럼 이끌려온 이곳 한국에서 그녀의 꿈을 펼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곳엔 어쩐 일일까요? 바로 어금니 임플란트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곳에서의 필수 코스는 바로 포토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 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장면인데요. 이곳에서는 임플란트를 하기 전 이렇게 전용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요즘은 막 딱딱한 거는 먹을 때는 약간 여기는 없으니까 좀 이의적으로 막 많이 해야 돼가지고 아니면은 없는 거는 까먹어요. 그래서 여기를 씹을 때는 이상하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약간 빈 게 좀 보이잖아요. 네. 그거는 여기 뿌리 쪽을 먼저 이제 수술을 하고 이 뼈가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한 2달, 6주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요 위에 보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라라 씨는 가수로서 방송에 이제 활동을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제 환자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앞니 치료를 먼저 끝을 낸 상태이고요. 어금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수니까 일반 다른 모델이나 방송 활동하시는 분보다 노래 부르는 모습이 클로즈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안 붓고 활동에 지장이 없는 굉장히 자극이 적은 가이드 시술을 선택을 했어요. 가이드 시술이라는 거는 구강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CT를 찍고 이 두 가지의 이제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얼굴 사진까지도 같이 접목을 해요. 그리고 치과 내에 이런 네트워킹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파일들을 언제든지 꺼내서 제가 가이드 디자인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또 이걸 디자인을 하면서 얼굴 사진도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기공실에서도 보철을 만들 때 또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원내에서 저희 자체 기공실 또 저희 위생사 이제 스태프들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 또 이제 수식을 진행을 하는 의사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환자분의 파일을 정보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그 가이드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날로그에서는 이게 좀 불가능했습니다. 석고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되거나 또 찾아야 되고 모형을 제작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그냥 얼마든지 제가 필요한 저장 자료들을 꺼내서 쓰는 거죠. 또 때로는 이 각각의 파일들을 합성을 해서 가이드 스탠트 같이 새로운 형태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저희 기공실에서 만들어내서 다음번에 오시면은 그걸 가지고 수술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각각의 파일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네트워크하고 시스템화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많이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여기 너무 상해가지고 너무 안 예뻤는데 제가 노래를 활동하고 있으니까 노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뽑았는데 아직도 너무 이쁘진 않은데 임플란트를 하면은 너무 이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중에서도 이제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 좋았던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로 인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제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근데 그런 치료를 할 때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게감이라는 게 있고 또 의사로서도 책임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환자분들도 좀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임플란트가 좀 더 빨리 뼈하고 붙게끔 하는 그런 표면 처리 기술들, UV 광촉매 뭐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조금이라도 좀 빨리 이게 보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치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장치를 통해서 좀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발전했고요. 그 보철이라든지 보철 재료, 뭐 보철을 만드는 기술, 장비, 그리고 또 이걸 만들어내는 기공사들의 어떤 기공 능력, 그리고 의사들의 그런 치료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안 되던 게 요즘에 해결이 되는 게 또 많이 있으니까 너무 환자분들이 위축이 안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의 행복을 해치게 되는 요인은 다양한데요. 그중 치아 건강이 무너지면 가장 기초적인 생활이 힘들어져서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치아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일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치아를 위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노력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년 여름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태풍. 올해 태풍은 유난히 우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별일 없기를 간절히 빌어보지만 우리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서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신체도 이와 같아서 태풍 전날의 고요함처럼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몸에 이상 신호가 올지 모릅니다. 병원을 찾는 대다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말을 신다가, 머리를 감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갑작스럽게 생긴 통증에 당혹스러워하는데 정말 이러한 통증은 갑자기 발생하는 걸까요? 잠을 자지도 못하고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욱신욱신한 게 몸살이 심한 것처럼 그렇게 아팠어요, 사실은 이게. 송곳으로 찌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장기간 이용으로 인한 생활 습관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질환과 퇴행성 만성 질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생사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이 떨어져서 몸과 마음에 모두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환자를 위한 양한방 통합치료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의 정밀함과 한의학의 따스함으로 무장한 양한방 통합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옥진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한방 통합치료는 양방에서 얘기한 것과 한방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데 둘 다를 동시에 전공한 사람이 한방치료, 그다음 양방치료 중에 그 환자에게 제일 적합한 조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침치료, 추나치료, 부항치료 등이 있을 것이고 양방치료에는 인대 증식하는 프롤로 치료와 도수치료, 그 외에 체충격파 등의 물리치료가 있는데요. 그 환자 병에 맞춰서 제일 적합한 조합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양한방 통합 통증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한방을 한 사람이 두 가지 선으로 바라보고 동시에 치료했을 때 치료 시너지가 난다고 봅니다. 한 양방을 동시에 치료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치료로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서 치료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한방을 동시에 치료했을 때 치료 효과가 더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의 어느 날, 부산 중구의 K병원. 아침부터 서둘러 병원을 찾은 이영수 씨. 출근 전 치료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2달 전부터 팔을 올리지도 못할 만큼의 통증으로 제대로 일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취미 활동으로 농구를 많이 하는데 농구 한다고 슈폼을 잡았을 때 갑자기 왼쪽 팔이 지탱을 못해줘서 오른손으로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왔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그로부터 한 8개월이 지나고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더 악화되어서 이 통증과 이 근육이 아픔으로 해서 이 팔이 여기까지밖에 최대한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까지 못 갔는데 지금은 치료 후에 지금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고 팔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아파서 도저히 통증 때문에 팔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영수님 치료실로 모시겠습니다. 7월 24일 날 오셨을 때 보면 요런 관절면에서 어깨 관절이 퇴행이 좀 많이 심하셨어요. 인대와 인대 접합 부위도 조금 연결이 불안정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드리려고 치료를 했거든요. 9월 10일 최근인데 아직도 뭐 이게 관절의 퇴행이 확 좋아진 건 아니지만 요 주변의 인대 부위 이런 부분을 제가 좋아지도록 프롤로 치료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팔 들어올리고 이런 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도수 치료도 할 때 우리 팀장님이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좀 알려주시죠. 집에서 많이 해주셔야 이제 지금 유착성 관절염이 있던 게 자꾸 가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거든요. 이영수님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한 5월 달부터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관절 퇴행이 많이 심한 상태였고 관절 안에 물도 좀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일 환자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이어서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아 많이 불편했는데요. 유착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프롤로 치료로 관절 주변을 강화를 하고 약해진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동 범위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도수 치료를 같이 병행했고요. 한방 치료로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혈액순환 증가시키는 치료를 했습니다. 요 위에가 더 아프세요? 밑에가 더 아프세요? 예, 지금은 이쪽이 밑에가 불편하시거든요. 프롤로 치료는 프롤리퍼레이션, 증식을 뜻하는 말과 테라피, 치료라는 말이 합성된 것입니다. 인대를 증식하는 치료인데요.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여러 가지 인대 증식할 수 있는 재생 물질들을 합쳐서 인대 부위에 초음파를 직접 보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신경이 유착되어 있는 부위를 초음파를 보면서 5% 포도당으로 박리하는 신경 프롤로도 같이 병행해서 통증이 좀 더 빨리 좋아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인대 프롤로와 신경 프롤로를 병행을 하면 좀 더 빨리 통증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인대 프롤로는 맞자마자 안 아픈 치료가 아니라 인대를 증식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처음 2, 3주 동안은 좀 더 우리하고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2, 3주 이후부터는 논문에서 나왔을 때 좀 더 인대가 활발하게 증식이 되고 치료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2~3달 동안은 인대가 계속 증식된다는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급성 통증보다는 만성 통증과 그 다음 퇴행성 질환 그리고 스포츠 손상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대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화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외상에 의해서 직접적 손상이 정말 관찰되는 곳에서 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로 인대 주변에 증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이후에 도수 치료를 하면 그 주변의 혈류순환도 증가되고 그 다음 근육을 풀어주는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도수 치료랑 병행했을 때 관절이 유착이 되어서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환자의 경우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수 씨는 프롤로 주사와 함께 도수 치료와 한방 치료를 받습니다. 도수 치료는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아픈 부위와
원인이 되는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강화해 흐트러진 신체 균형을 바로잡아 통증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한방 침 치료는 전기 자극을 통해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치료를 받고 가는 날에는 편히 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네요. 치료를 하고 나서는 통증이 많이 줄고 안면 세수도 안 되던 팔이 세수도 되고 머리 쪽으로 팔이 올라가고 할 정도로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팔이 다 호전되고 다 치료가 되었을 때는 여행도 좀 하고 축구나 구기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기 종목으로 조금 더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탁 트인 경치만큼 하루하루가 기분 좋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기점 씨인데요. 영수 씨와 같이 경추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귀점 씨는 1년 전 시작된 목과 어깨 통증으로 일까지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양쪽 어깨가 다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어깨 너무 아팠는데 병원마다 뒤에서 치는 것처럼 아프고 막 욱신욱신하게 몸살이 심한 것처럼 그렇게 아팠어요. 그럼 우리 딸도 그렇고 내 지인들이 아는 사람만 만나면 아이고 좀 주물러라 막 이제 이럴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근데 불편한 거는 옷을 못 입어요. 아프니까 이리 올려 입을 낀데 조금만 뭐가 부딪히면 막 솔직히 아파가지고 그때 염증이 좀 심했어요. 사실 제가. 귀점 씨를 괴롭힌 통증은 그녀의 생활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었는데요. 몸이 힘드니 마음의 병까지 생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우 편안해졌다고 하는데요. 친구 소개로 가게 된 병원에서 양한방 통합 진료를 받고 난 후부터는 밤에 심했던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젖혀지지도 않았던 양 어깨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배웠던 그림도 집에서 가끔 그린다고 하는데요. 병원을 가기 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래전 아파서 이 소파에 너무 많이 누우니까 이 어깨가 다른 사람보다는 이렇게 일자가 이리 되는데 나는 이렇게 꼬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수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도수 치료 받으면 이제 이 어깨가 좀 이리 쭉 부러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지인이 언니야 그 도수 치료 잘한다 하더라. 한 가봐라 한 게 그 병원이에요. 제가 다니는 병원. 네. 그때부터 이제 많이 좋아졌죠. 또.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으면서 그림도 그리잖아요. 그림 이제 학원도 다니고 화장도 하고 네. 또 이제 바깥 출입도 이제 좀 많이 다니고. 오늘은 귀점 씨의 병원 진료 날입니다. 주 2, 3회 꾸준히 진료를 받아서인지 나날이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귀점 씨의 표정이 더 평안해 보입니다. 밤에 많이 아리고 아픈 거는 조금 요새는 괜찮으세요? 그래도 오른쪽은 조금. 오른쪽은 조금 남아있고 왼쪽은 좀 괜찮고. 왼쪽은 좀. 얼마 전에 또 수액 치료도 하셨잖아요. 예. 그죠? 예. 그게 고농도 비타민도 들어가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소변으로 빼내는 작용도 있어서 어머니한테 맞춤으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 1년 전부터 발생한 어깨 양쪽 관절통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실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이 있어서 옷 벗고 세수하고 물건 들어 올리기 등 운동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수치료와 체충격파 치료, 그다음 한방치료를 권유를 드렸고요. 가동 범위를 좋아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 치료를 했습니다. 2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요. 현재는 만족할 단계는 아니지만 밤에 우선 편하게 주무시고 통증이 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최 기점님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셨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셨고 당뇨 합병증으로 환방 변성도 진행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액 치료를 권유를 드렸고요. 그 수액 치료로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호전이 되면서 어깨 관절 가동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다시 일에도 복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은 약간 통증이 남아있는 오른쪽 어깨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시간이 짧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그날 하루는 너무나 몸이 편안하다고 하네요.
체중교파는 여기 인대가 재생되고 혈관이 증식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대 부분, 관절낭 부분을 좀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도수치료 우리 쌤들이 막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풀어주잖아요. 좀 아프더라도 잘 따라 해주시면 어깨 뒤로 안 올라가고 앞으로도 힘들고 해서 유착된 관절들 좀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기자극침법 들어갈 거거든요. 예, 전기자극 좀 들어가서 침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짜 쪼개는 가게를 얻어놨어요. 얻어놓고 이제 거기서 커피도 팔고 뭐 주스도 팔고 이러면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사 안 되면 그림 그리면서 누가 이쁘다 하면 사가면은 좋고 또 이쁘다 하면 하나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공간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팔꿈치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공준서 씨. 6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냥 내버려 둔 게 너무 후회된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걸 좀 많이 들고 옮기는 그런 군의 직업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손목부터 되게 아팠다가 나중에는 이게 팔꿈치 안쪽이 이제 아프면서 이제 세수할 때 조금 여기가 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뭐 닦을 때 이제 걸레 같은 거 이제 물기 짜고 할 때 비틀 때 이게 좀 많이 아파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마다 병원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내원을 해가지고 주사를 맞았었어요. 맞고 나면 괜찮으니까 했는데 그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 맞고 다음에는 뭐 한 4개월, 3개월 이래갖고 이게 점점 이게 염증이 안 가라앉고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데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평소에 뭐 드는 물건이 만약에 뭐 20kg 정도 들었었는데 이게 20kg 들기 힘들다든지 인대 좀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해보는데 사실 좀 주관절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씩 경과 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강 주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좀 남아 있으면 한방 치료나 체중교파 정도로 좀 물리치료하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할 거고 이렇게 눌러서 아픈 통증이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는 조금 아직은 여기 남아 있다 그죠? 자, 이쪽은요? 바깥쪽은 괜찮고요. 공준서님은 좌측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요. 6년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셨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턱걸이 한 이후로 통증이 더 악화되어서 타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처음 내원 당시에는 엄지손가락과 이 새끼손가락을 모으는 동작 자체를 너무 통증을 호소하셨고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팔꿈치 통증이 심해서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준서 씨는 오늘 PRP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위해 먼저 혈장 검사를 합니다. PRP 치료는 자신의 혈액을 활용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자가조직 재생 효과도 좋아 팔꿈치 치료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PRP 치료는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치료술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해서 그 안에 풍부한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대가 손상된 부위에 직접 초음파를 보면서 그 부위에 농축된 혈장 성분을 놓아주면 인대 증식이 훨씬 활발하게 되고요.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 같이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가 없었던 그런 질병에서 효과 있다고 인정된 최근 기술입니다. PRP는 자기 혈액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훨씬 덜하고요. 인대 재생이나 조직 재생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갓 들어왔을 때는 제가 거의 팔 각도가 세수를 하면 보통 이 정도 되잖아요. 이제 여기 정도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통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올리면은 더 아프고 뭐 엄지하고 뭐 약지, 소지 쪽에 이렇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신경이 이제 더 이렇게 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이쪽은 되게 완화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뭐 지금 물건을 들어가지고 이동할 때도 예전보다 더 통증이 완화됐고요. 잘 때도 지금은 뭐 통증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점심이 지난 나른한 오후. 늘어지게 낮잠이나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현혜라 씨는 또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일을 시작합니다. 혜라 씨는 이 공장의 사장이지만 항상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요. 얼마 전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일을 못한 적이 있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걔가 보여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왼쪽 발로. 여기서 넘어져서 쓰러져 버렸죠. 병원에는 일단 수술만 하잖아요. 간단한 물리치료만 하고. 그러고 갖고는 안 되니까 너무 잠을 못 자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하는데 이제 그 도수 치료 받으러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 받기 전에는 망상 의욕이 없었어요. 내가 그냥 막 우울증 비슷하게 왔다가 이제 도수 치료를 받고는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내 삶에 이제 이 다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느껴갖고 이제 일주일에 3번을 다녔는데 월요일은 주사를 맞고 수요일 날은 이제 침 맞고 금요일 날은 내가 도수 치료를 번갈아 가면서 해놓으니까 훨씬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혜라 씨가 기다리던 치료를 받는 날입니다. 다리를 다친 후 수술을 했던 혜라 씨는 그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는 통증도 많이 줄고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아주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 골절된 이후로 수술을 하실 때 피는 잘 박혀 있는 상태세요. 여기 위에 이제 아래 다리를 구성하는 뼈 2개가 다 지금 손상이 돼서 그 부위가 치유되는 데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현혜라님은 6월에 집에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셔서 좌측 발목을 골절당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적으로 핀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내원하셨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실 때는 깁스를 한 상태로 내원하셨어요. 처음에 발등도 많이 부어있고 주변부 근육들이 많이 뭉쳐서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간단한 진료 후 혜라 씨는 침 치료를 받습니다. 처음엔 두렵기만 하던 이 시간이 이제는 나의 다리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만 가득하다고 하네요. 산침법은 한방침법 중에 하나입니다. 양방적으로 기전을 좀 설명해 보자면 통증 섬유가 국소적으로도 있거든요. 거기에 직접 작용을 해서 통증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국소 조직의 혈류를 개선해서 산소 포화도가 증가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손상된 인대라든지 조직이 잘 재생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혈관 신생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침법을 인대가 손상된 부위나 발목 염좌, 그다음 팔꿈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13년을 봉사를 의료 독거 노인을 식당에 밥을 줬어요. 그거를 또 다시를 하고 싶고 내 여가를 좀 즐기면서 조금 내가 살고 싶은 마음 바람입니다. 대기실에 앉아 연신 시계를 보는 전신영 씨. 일하러 갈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신영 씨의 직업은 바로 파티시에. 직업 특성상 손목을 쓸 일이 많아 이렇게 탈이 났나 봅니다. 손을 쓰는 일이 너무 많은 직업을 하는데 그날은 특별하게 별로 심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찌릿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목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 안 하고 그냥 며칠 있다 보니까 손끝까지 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심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할 때도 특히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면은 송곳으로 찌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또 애기도 보고 하니까 손목을 안 쓸 수는 없고 네. 아껴 쓰는 수밖에 없는데요. 일 자체가 계속 이렇게 젖는 일이시니까 인대를 좀 보강하는 주사를 계속 하고 프롤로 치료는 당장은 안 아파지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앞으로 오래오래 쓸 거 생각해서 인대를 보강한다고 생각하고 전신영님은 제과제빵 일을 하시는 분으로 2아이의 엄마입니다. 전신이 아파서 저희 병원 내원하셨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아픈 부분은 어깨와 허리, 그 다음 우측 손목이었습니다. 큰 물건을 쥐거나 조금만 힘을 줘도 우측 손목에 통증이 났고 양쪽으로 어깨 쪽지 부위, 그 다음 경추통, 근육통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을 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1-2주 간격으로 하다가 조금 좋아지면 4주, 3개월 간격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치료할 때는 5-6회 정도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1-2주 간격으로 치료를 합니다. 돌이 지난 아이가 있는 신영 씨는 몸이 아프니 아이들에게 제일 미안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치료를 열심히 받습니다.
이렇게 신경 프롤로 치료를 받고 나면 어깨가 아주 편안해져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힘들지 않다고 하고요. 일로 인해 나을 수 없는 손목도 치료 후에는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경 프롤로 주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이 주행을 찾고 혈관의 주행을 찾습니다. 신경이 만약에 포착이 되었으면 그 주변의 혈관을 건드리고 자극함으로 인해서 시그널이 더 많이 뜨게 되는데요. 환자의 증상과 같이 코릴레이션해서 진단을 하고요. 신경이 포착된 부위에 5% 포도당을 주사를 해줍니다. 뇌와 신경은 포도당을 영양분으로 살아갑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아닌 포도당만을 영양분으로 쓰기 때문에 만약 신경이 포착이 되어서 허혈 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신경이 좀 더 굵어져 있다면 그 주변에 초음파를 보면서 들어가서 5% 포도당을 뿌려주면 영양도 해결이 되고 물리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신경이 눌리는 걸 풀어주기 때문에 통증이 보다 신속하고 더 빨리 해결이 됩니다. 무사히 직장으로 출근한 신영 씨. 오자마자 바쁜 걸음을 옮기는데요. 바쁘게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할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녀가 할 일은 오미자 양갱을 만드는 겁니다. 쉴 새 없는 손놀림으로 적기를 반복하더니 어느새 색깔 고운 양갱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모양 틀에 담아서 실온에 두면 맛있는 오미자 양갱이 완성됩니다. 전에는 여기 힘을 주면은 손끝까지 찌릿찌릿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치료받고 나서 손끝에 찌릿한 게 좀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손목에 힘도 조금 생겼어요. 손이 좀 아파서 좀 애를 좀 많이 못 안아주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손이 좀 괜찮아지면은 애들 좀 많이 안아주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양방 치료가 훨씬 효과적인 질병이 있고 한방 치료가 더 효과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한 환자를 보고도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지만 한 사람이 그것을 통합적으로 진료를 봤을 때는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양한방 통합 치료의 장점입니다. 통증을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고 못 느끼게 하는 치료나 스테로이드제 주사 치료는 결국은 인대를 약하게 하고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로 계속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다 보면 인대는 계속 상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양한방 통합적으로 인대를 더 재생하고 혈관을 증식시켜서 결국은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치료로 진행을 한다면 훨씬 통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고질적으로 따라다니는 증상이 근골격계의 통증입니다. 오랜 시간 한 자세로 고정해 앉아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 목이나 어깨, 허리 부위 등의 통증이 나타나지만 바쁜 생활로 인해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나중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소한 통증이라도 간과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